네, 정부가 예상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급휴일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을 한다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여기에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 건지,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될 경우 우리 기업들한테는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건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단국대 김태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시청자분들한테. 아마 이제 이 유급휴일 그러면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그렇죠. 쉽게 말해가지고 일하지 않는 날에도 임금을 주는 거. 아, 무노동 유임금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월차 휴가는 우리가 시청자들이 잘 아실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연차 휴가,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예.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휴 휴가 해가지고 일주일을 일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일주일이 닷새죠. 그렇죠. 닷새 일을 하면 하루는 휴가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저임금 경우에 있어가지고 하루에 자기가 3시간을 일해요. 네. 그래가지고 5일을 일했습니다. 네. 15시간 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치를 임금을 줘라. 그게 주휴수당인 거죠? 주휴수당입니다. 근데 그 기준에 이제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맞춰서 주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경영계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최저임금 올라간 최저임금을 다 줘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이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주휴수당이 이제 들어가는 있었는데 그게 법에서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이제 행정 해석이라 그러는데 네,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한 건데 이번에 이제 시행령으로 이제 만드는 거는 이제 법입니다. 행정해석과 이번에 다르죠. 시행령 개정안은 네. 그냥 구두적인 어떤 그런 그렇습니다. 것과 권고와 그거는 이제 어떻게 실제로 보면 정부 하는 거는 이제 권고죠. 안 따르면 이제 골치는 아프지만 그러나 근데 법으로 위반은 아니었던 시행령은 건데. 이제 딱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게요. 이제는 안 하면 불법이군요. 불법 정도가 아니고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요 형사처벌 받아요. 맞아요. 최저임금법이 좀 그게 단순하게 세죠. 제가 무슨 뭐 이게 좀 돈을 좀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주가 입건이 되고 아주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거죠. 예, 또 이름이 또 기사로 나가면 또 창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이 경영계가 이제 전전긍긍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일하지 않는데도 그것도 일주일 단위로 줘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 하루, 우리 연차 뭐 이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특히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 영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조항입니다. 대기업들은 사실은 조금 부담이 덜하겠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이라든가 네. 영세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크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얘기도 하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얼마 전에 그 내년도 경제운용 정책 17일 발표할 월요일 때 날 그랬죠. 네. 속도 조절 얘기도 좀 하고 뭐 조금 이제 보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강행을 했다. 이거는 대통령의 말을 뭐 안 들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좀 있어서요. 진짜 제가 참 솔직히 말해서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네. 저도 사실은 17일 날 그 보도를 보고 놀랐어요. 진짜 우리 문 대통령 바뀌신 거 맞아? 왜? 막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이다. 뭐 민간 투자를 뭐 활성화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최저임금도 속도 조절하고 탄력 근로제도 그렇고요. 탄력 근로제 다 현실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딱 3일 지나고 완전히 최저임금 이 시행령을 전혀 정반대로 그리고 사실 예상했던 거랑 정반대로 가니까 사실 사람들은 모를까요? 이게 진짜 황당하네.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직접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그 말씀을 무시한 거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정부 자체가 일종의 은행 불일치의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경총 가서 한 부분도 똑같이 그런 맥락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주 경총 달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이미 차관에서 통과돼 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에 뭐 갔다라면 또 모를까.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 경우가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고
차라리 17일 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기대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죠. 이제 오히려 사람들을 예. 더 이렇게 보면 실망을 시키고 차라리 안 했다라면 그냥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야 될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기대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실망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그러게요. 지금 뭐 경영계 쪽에서 그래서 뭐 당연히 비판적인 그런 논평들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결국은 최저임금 산정할 때 이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권고 정도였던 게 행정명령 정도, 이제는 법에 완전히 박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업들의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아까 말씀 대기업 경우는요, 사실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그래요. 예. 특히 이제 이 자영업이나 영세기업들, 중소기업 이런 쪽 경우는 지금까지 이 부분을 그냥 안 따라도 뭐 큰 무방하게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건 직원이 저 주휴수당 주세요. 안 주면 그냥 입건되는 겁니다. 그렇죠.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 이 부분 경우는 따지 그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는 자영업주들한테는 벼락이죠. 갑자기죠. 그리고 금년도에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지금 16%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휴수당? 그리고 또 내년도에 지금 이제 이 시행령이 이제 시행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10.9% 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좀 또 크죠. 예. 최저임금 10.9% 올라가죠. 그다음에 지금 이 아까 말한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일하지 않는 하루에도 돈을 줘라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 이제 하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영세 중소기업 하시는 진짜 폭발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 부담이 이제 10.9% 올라가는 거에다가 주휴수당까지 포함이 되면은 이제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그냥 그게 안 지켜도요. 주휴수당 문제는 그냥 넘어갔던 문제인데 이제는 시행령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이 뭐 고용노동청에다가 그거를 뭐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될까요? 입건 들어가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대기업들한테는 뭐 부담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거지만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 그거는 뭐 불문가지고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영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뭔가 좀 보완책을 좀 내놔야 되겠네요. 글쎄요, 지금 뭐 계속 그런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죠. 어젠가요? 뭐 자영업 대책도 나오고 뭐 좀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자영업 입장에서는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니까요. 뭐 툭하면 뭐 카드 수수료가 어떻고 뭐 임대료가 어떻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도움되죠. 도움되는 얘기인데 진짜 다급한 거는 뭐냐란다면 당장 인건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라도 잘 되면 소화로 해보겠는데 장사는 갈수록 안 되지. 문제는 뭐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그것도 안 지키게 되면 입건돼 가지고 잘못 형사처벌 받을 위기지. 그래서 사실은 이 정부가 조금 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한다 그랬으면 속도 조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속도 조절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지금 뭐 차관위에서 통과시켜 놓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이 지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이 됐잖아요. 네, 이미 됐죠. 이렇게 결정된 상황에서 지금 최저임금과 관련 속도 조절을 만약에 정부가 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저임금에서 이제 그 사이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특히 자영업이나 영세 중소기업 요구사항은 뭐냐라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좀 차등해달라. 지역별 그다음에 업종별 차등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최저임금이 1인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만인 이상까지 모든 기업이 적용되거든요. 그럼 1인 기업 입장에서는 뭡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 큰 대기업이랑 똑같이 법을 적용받아야 되지?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그걸 좀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또 서울이랑 저기 어디 저 시골하고 또 좀 다른 거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연세가 드신 고령층들. 고령층 경우에서 가지고는 나는 그냥 뭐 아파트 경비라도 좀 하고 싶은데 최저임금 조금 작게 봐도 되니까 일 좀 하게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이에 따라서도 그런 요구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고령층 경우에서 가지고는 어느 나라보다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빈곤화된 이 고령자들한테 대책은 뭐냐? 그래도
조금은 작게 받아도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럼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달라는 거거든요. 그걸 차등 적용한다. 어떤 연령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든 그다음에 기업 규모든 이런 현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결국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고 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법 개정 상황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통령 결심하고 여당이 결국은 집권당이니까 이렇게 한다라면 사실은 뭐 이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손을 안 들 수가 없죠. 당연히 같이 갑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이제 대통령의 어떤 결심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대통령의 참모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든지 아니면 아까 공정거래위를 비롯한 여러 분들 경우는 전 딴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번 월요일 날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데뷔 무대였습니다. 예, 그랬죠. 경제운영계획. 그래가지고 완탑 그런다 그러고 이제 뭐 홍남기 체제로 간다 그랬는데 아니 이번에 이 홍남기 체제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이번에 시행령 통과하는 문제는 사실 시금석이거든요. 척도였는데 전혀 그 의논도 없이 그냥 일방통행해 버렸으니까 홍남기 체제? 무슨 홍남기 체제예요? 오히려 경총회는 지금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가서 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앞뒤가 안 맞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뭔가 좀 일사불란한 모습은 이기영제팀이 출범했는데도 안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안 보이고 오히려 제가 홍남기 체제가 좀 우습게 돼 버렸다 이게. 그러게요. 왜? 요번에 그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그 출범은 그래도 제가 아주 근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갖게 만들었어. 딱 3일 지나면서 아니잖아. 사실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굉장히 지금 정부가 큰 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그러네요. 사실은 최저임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당장 이제 며칠 안 남은 이 탄력 근로제 네. 이 유예 기간 네. 이게 이제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제 근로시간 유예 탄력 근로제 이제 이거를 네. 제대로 안 지키면 이제 바로 이제 형사처벌이 네.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는 한 6개월 정도 더 유예해 준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도 유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똑같아요. 이것도 국회에서 법 다시 또 바꿔야 됩니다. 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시행할 때 6개월 부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입법 사항입니다. 자, 그거를 다시 또 연장하려고 한다면 국회에서 또 해야 돼요. 연장해줘야 자, 우리 된다. 연장을 합시다. 뭐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법을 좀 해주세요. 그럼 대통령이 요청을 하고 여당이 모양을. 그걸 통과를 시켜야 될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 그 이야기 논의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게요. 그냥 뭐 정부가 마음대로 자 이제는 계도 기간 그래서 연장 6개월 하겠습니다. 법 위반인데 노동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노동계 부분에서는 법대로 가자고 이야기할 수밖에 그러겠죠.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말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입법 사항이다 이건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참 뭐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경기가 좋으면 그렇습니다. 그래, 경기 좋으면 뭐 흡수해 나가면서 장사 잘 되니까 예. 영업 잘 되니까 네. 그냥 하겠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경제가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 많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도 조금 위축될 네.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부분들이 더 리스크로 아마 우리 재계에서는 생각이 좀 될 텐데요. 글쎄요. 이제 마지막 질문은 네. 그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좀 기업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우리 기업들이 내년에 좀 활력을 그야말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뭔가 좀 보완책 있다면요? 글쎄요. 저 며칠 사이에 느꼈던 거는요. 이제 대통령께서 은행 일치를 하면 좋겠다. 은행 일치했으면 좋겠다. 은행 일치를 하시라.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 민간에 투자하려고 해가지고 뭘 앞으로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그러면 그대로 가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참모들이 자꾸 딴소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좀 되게 이상해. 그건 참모들 경고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보는 겁니다.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예. 대통령은 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공정거래위원장부터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해가지고 딴소리예요. 그리고 또 경제부총리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려고 다 기대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빨리 대통령께서 이건 잡아줘가지고 실제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최저임금 문제부터 근로시간 문제까지 지금 날짜는 제각 하지 않습니까? 자, 딱 손 들어가지고 국회 이 문제 지금 급합니다. 이거 빨리 처리해 주세요. 임시회라도 해주세요. 그걸 대통령이 직접 좀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게 도저히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게요. 이 문제의 경우는 사실은 노동계는 반대를 하죠. 그다음에 국민들은 절박하죠. 대통령의 심정은 딱 하나예요.
자, 그럼 내가 노동계냐 국민이냐의 어떤 선택의 문제나 국민 편든다. 그 이야기를 명하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노정 갈등 생기고 이렇게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 교수님 말씀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